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지금 민주당에 문재인 똥 묻은 애들, 조국 똥 묻은 애들, 운동권 카르텔 애들은 온갖 거시기 해요. 아니, 지금 이재명의 시간 아닙니까? 지금 대선 아니에요. 민주당과 우리 민주 시민들, 국민들, 대한민국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국에 조희대 대법관이다, 지규현 판사 룸사롱 같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해요? 이재명 정권 만든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화력, 민주 시민의 모든 화력을 이재명에게 집중해서 완전 압승을 거두는 판을 구축해야 될 상황에 이재명 정권 된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부, 이재명의 검찰, 이재명의 경찰로 개혁해 놓은 다음에 얘들 잘근잘근 이재명의 잣대로 조지자고요. 얘들 어디 외국 못 도망갑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장, 판사가 어디 해외 도피를 하겠어요. 얘들은 오히려 더 똥줄 타고 불안한 거죠. 이재명 정권 될 때까지. 수장이 정청래예요. 오늘 법사위에 조희대 특검법 상정하겠다. 탄핵도 해야 한다. 지금 이게 중요한 시국이에요.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아직도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 사법부 여기서 조직이 하는 것보다 이재명 정권 때 조지는 게 더 얘들 기똥차게 조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자꾸 화력을 분산시키지 말자 이거예요. 청문회다, 특검이다, 이거 해서 국회에다 조희대다, 지휘원이다 불러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쇼하고 인기 모으려고 작정질 하는 것 같은데 당대표 한번 돼보려고.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거 하면 인기 올라가는 거 알잖아요. 노무현도 예전에 청문회인가 특검에서 할 소리 크게 하면서 전국구 스타로 부상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에 이런 거 해주면은 어리숙한 시민들은 정청래 차기 당대표 감이라고 열광할 것 같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지규현 판사가 룸사롱 간 거 이거 진짜 조져야 할 일이죠. 그거 제가 몰라요? 온갖 진보 채널에서 지규현 룸사롱 갔네로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이걸 폭로할 때입니까? 대선 끝나고 이재명 정권 때 폭로해서 잘근잘근 조져주면 될걸. 여기에 왜 화력을 분산시키냐고요. 김용민 의원 왜 이 시국에 폭로를 하냐고요. 화력이란 건, 군사력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집중할 때 여기에 집중했다 저기에 집중했다 하는 거지. 이걸 왜 화력을 분산시켜요? 지금이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대선이 가장 주된 포인트예요. 이거 계속 물어뜯으면은 이재명의 정책이다 공약이 부각되는 게 아니고 진영 대립하게 되는 판이 구축이 됩니다. 적폐들이 원하는 판이에요 이게. 그러면 국힘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따위 짓거리 하면서도 와 역시 김용민 역시 정청래 라고 핥아주는 바보 저지능 고관 여자들 진짜 골치 아픕니다. 대선 아닐 때는 룸빵의 여신상 재밌죠? 아이고 유치하잖아. 근데 이런 거 해서 이재명 표가 늘어나요? 국힘이 오히려 결집하죠? 와 많이 못다이가 고마해라 이러면서 민주당 끼들 말이야 이재명이 대선 출마하게 됐으면 됐지 자꾸 휘줄 까노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이재명 정권 된 다음에 김용민이 룸사롱 관과 폭로하고 조직이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그때 하면 될걸. 아 나 골치 아파요. 국힘 결집할 수 있어요 이거 자꾸 언론 보도되면. 국힘 쪽에서 오신 선대위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지적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지규현이다, 조희대다, 특검 탄핵 자제해야 한다고. 이명박의 사람 아닙니까 이분. 근데 국힘 쪽 사람이니까 국힘 쪽 성향을 잘 알죠. 이런 거 자꾸 물어뜯으면 진영 대립되고 국힘 결집한다 우려가 되신 거죠. 지금 우리 편이니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선대위에도 조언을 하셨대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다 특검이다 이런 걸 쇼하고 안 해도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길 바라고 민주당에도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다. 이석연 선대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대선 전에는 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대선 후에 처리하라고 좀. 지난 8일 조희대 특검법 발의 예고했다가 26일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고 유보했었는데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 본인이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나 이건 너무 지나치다. 강금실 노무현과 함께 없는 힘 가지고 검찰개혁 해보려던 분 아니에요? 완전 찐명 아닙니까 또? 이거 너무 지나치다고. 요 지나치다고 발언하는 애들 다 수박이야 이러면서 홍위병짓들을 해요. 돌아버릴 일들이죠. 이재명 정권 창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국입니다. 투명하잖아요. 문바, 조바, 추바, 내각제경 카르텔, 그랜드슬램 달성함들이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이재명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문 김용민이 지규현 판사 룸사롱 건으로 어그로 끌기 성공했다. 내각제파 김용민, 개헌요정 김용민, 그냥 나가서 대선 운동이나 해 용민아. 가스 민영화법 밀어붙였던 인간이죠. 내각제개헌 용민이 지규현으로 관심 분산시키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니까. 저 깨어있는 청년들은 아는 거죠. 이재명만 바라보면 보이니까. 김용민은 단 한 번도 이재명을 투명하게 지지해준 적 없어요. 지 일만 개혁적인 척 했죠. 김용민이 조국과 한패라는 거는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친조국 인사 김용민, 조국의 남자들 김용민, 여기 최강욱도 있죠. 근데 김남국은 조빠의 회유 작업에 넘어가지 않고 이재명과의 의리를 선택했어요. 자기 의석을 조국 신당으로 갔으면 바로 한석 받았을 텐데 비례로. 그래서 김용민, 최강욱은 완전 조국의 사람들입니다. 조국 키즈 김용민, 조국 수호대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김용민, 최강욱. 김남국은 빼줘요. 김남국은 막 까더라고요. 문파 조빠 애들이. 지네들 입장에서 변절자니까. 김남국이 역시 광주에 소울이 흐르는 멋있는 청년이에요. 의리가 있어요. 한때는 조국 핫아주는 스탠스였는데 뭔가 김새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탈출해 나왔습니다. 김남국은 괜찮아요. 이재명과의 의리를 선택했어요. 족바당으로 갔으면 의석 하나 바로 받았죠. 친목질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거 거절했다고요. 최강욱이 막 꼬셨는데 가자고. 민주주의 살려주시오 고등학교 광주 살레시오고 출신 김남국 가사. 개헌 요괴가 나타나서 김용민이 국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민영배 완전 문바 족바 내각제경 카르텔 민영배와 또 조국 신당의 황운하와 함께 이런 거 발표했었죠. 애들 다 족바 애들하고 한패예요. 내각제경 카르텔이. 제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탄핵을 외쳤어요. 백범 김구 선생의 등손자인 김용만 초선 의원도 꼬셔서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하고. 아니 김구 선생이 무덤에서 욕마다 너 돌았냐 골변냐. 내각제 개헌하면은 친일파들이 평생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돈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손자야 정신 차려라. 할아버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김용만 의원이 요즘에 잘해요. 또 잠시 친목질 한다고 초선 의원이라서 그냥 김용민 잘하는 선배님인가 보다 하고 쫄래쫄래 다니다가 잠시 정신줄 놨었어요. 근데 지금 잘합니다. 제 아는 애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 시국에 조국 영화를 개봉한다고 광고를 하더래요. 5월 14일 날 우리는 끝내 다시 만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아유 진짜 다시 만날 조국이래. 입시비리 범죄자들이 민주 열사인 것처럼 좌파 쓰레기 갬성들 정말 미치겠습니다. 영화의 이름들 보면 면면이 화려해요. 여기에 이름 올라간 애들은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조국, 최강욱, 조정래. 역시나 제가 원광대에 사사카와 료이치가 방문했을 때 조정래 씨 같이 생긴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어로 간빠이 이러면서 거시기 했었거든요. 하여튼 조정래 씨, 변상욱, 추미애, 정청래, 박선원, 박용진, 이성윤, 한창민, 차규근, 박은정, 김선민 같아요. 신장식, 이혜민, 원재윤, 황현선, 이광철, 윤재관, 임미경, 이지용, 그리고 정경심. 어떤 골빈 애들이 조국 영화를 보러 갈까요? 아니 골이 폈으니까 보러 가겠죠. 망해라 망해라. 근데 영화 제작자들 제가 못 읽었는데 여기 제작한 데가 N9 필름 있잖아요. 조국하고 같은 조국신당 소속이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든 리셋코리아 멤버 정상진이 만들었잖아요. 하여튼 이 영화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조국 영화 할 때는 26억이 모금이 됐었는데 이번에 영화 모금이 3천만 원에서 끝났대요. 3억도 아니고 3천만 원. 조국 실제 바닥 민심이 나오는 거죠. 얘들이 미친 짓거리 하는 게 아무리 바보도 투명하게 보이니까. 김용민이 추 빠져. 추미애가 촛불행동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민웅과 예전부터 함께 다녔어요. 너무 그리워해주고 그래서 보이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은 추미애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노골적으로 추미애 떠먹이게 했었죠. 그래서 정청래도 김어준 방송 나가서 당원들이 이렇게 추미애를 원하는데 민심이 천심 아니냐. 아니 정청래 까시는 분들 정청래가 추미애를 이렇게 밀었으면 김어준과 함께 그러면 추미애 실체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느낌이가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박찬대도 조정식 의원이다. 정성호 의원한테 가서 한참 대선배 정치인들한테 지까지까 뭔데 이재명 파리에서 원내대표 날로 된 주제에 국회의장 출마 포기하라고 했어요. 박찬대가 정청래 꼬봉이니까 그렇죠. 또 지금이야 몰빵 이재명 지지하는 모습 보이지만 엄청난 기회주의자로 보여져요. 김용민도 투명하게 추미애를 떠먹였어요. 국회의장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한때 난리 났었죠. 우원식 사태라고 하면서 유시민 지킴이에 여념이 없던 게 김용민 추미애 아닙니까?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거 가지고 우리 유시민 지켜야 된다고 추미애랑 김용민이랑 이재명 지킴이를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유시민이 벌써 설치죠. 55% 나온다고. 유시민 같은 진짜 국민적인 인기를 등에 업은 자가 이렇게 안전빵 발언, 국힘 지지자들 자극할 수 있는 발언 하면 국힘이 결집해요. 저렇게 잘난 척한다 이러면서 막 돌아서 분노의 표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국힘 지지하신 분들이. 눈깔 드리블의 황제죠. 거의 메시급 눈깔 드리블 실력을 보여주죠. 눈깔 형제들이 몇몇 있는데 근데 눈깔이라고 다 변절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민수 의원 보세요. 한 눈깔 하신 분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이재명 지지. 상당한 눈깔 실력자시지만 호남에 소울이 담겨있는 정치인 서편제 진심으로 이재명 돕게 하시잖아요. 이게 100%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눈깔 드리블의 거의 메시급이 유시민이죠. 정청래도 한 눈깔 하는데 정청래는 눈빛이 너무 탁혀. 가남 환자도 아니고 얼굴이 시커먼 데다가 눈빛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눈깔도를 골든슈 받을 사람이에요. 눈깔 드리블을 장인 유시민 조심해야 돼요.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유시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마 마지막까지 발각되지 않는 밀정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가장 위험한 인간이 유시민이다. 김용민도 매불쇼에 제 애청자분이 역시나 형님 말씀대로 추미애 김용민은 세트네요. 오늘도 매불쇼에 같이 나왔어요. 여기 매불쇼도 문파 조파 친목질 카르텔 같아요. 여기 나온 사람이 곽수산, 최강욱, 신장식, 추미애, 김용민, 봉지욱. 봉지욱 기자 올바른 얘기 하시지만 그래도 내각제 개헌, 내각제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개헌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 다 개헌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문파 조파 애들 공식이죠. 유시민 실체, 정청래 실체가 안 보이는 분들은 사기 잘 당하는 분이실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말 잘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분들. 정치판에서도 사기 덜 당해야죠. 하여튼 유시민과 정청래가 자꾸 지규현 판사 룸살롱 갔네. 또 조희대 대법관 조져야 하네. 지금 이재명 대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시기에 왜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한정된 화력 분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정권 돼서 하자. 김용민이 요거를 폭로했다고 하는데 직위원 룸사롱 간 거. 아니 판검사들 룸사롱 간 거야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일이고 요거는 이재명 정권 때 폭로하면 딱 좋았어요. 그때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이재명한테 사법개혁의 판을 깔 때 필요하지. 지금 대통령도 아직 안 됐는데 무슨 지금 이 시국에 이 타이밍에 폭로를 합니까? 김용민도 위험한 의도를 가지고 요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제 친구들 선배들 판검사 출신들 많아요. 룸사롱 미친 듯 간대요.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룸사롱 간 거는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되는 건데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굳이 왜 지금 대선에 집중해도 긴장 타야 하는 판인데 진영 대립을 조장할 수도 있는 건을 지금 터뜨리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5월 14일 많이 이길 거라는 소리 하지 말라. 절박한 선거라고. 우리 절박해져야 돼요. 물론 이재명이 아직도 한 20% 이상의 격차로 압도적인 판이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얘네들이 지지율 격차를 계속 하루에 1%씩 야금야금 올려가면서 여론조사 기관들과 공작질을 해서 얼마 차이가 안 될 정도까지 온 다음에 선관위에서 이미 세팅을 김문수로 끝내놓고 대역전극을 조작질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댓글이라서 소개를 해드려볼까 해요. 나대는 유시민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댓글 씁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목포 유세 때 연설 톤을 살짝 바꿔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뉘앙스를 진하게 풍기시면서 선거 낙관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자꾸 누가 선거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쪽 전략일 수 있다시면서 유시민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유시민이 별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 55% 확보해놨다고 안심하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는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똥줄타게 확장성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와 유시민이 안심해라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자꾸 누가 선거 낙관하는 소리 하는데 그거 오히려 저쪽의 전략일 수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 투표를 낮추려고 목포 유세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표가 부족하다. 이 심정으로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모두 카톡하고 전화하고 조카들 데리고 가셔야 돼요. 투표장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선거죠. 이번에 선거 이재명 지면 저 인생 끝나요. 저도 끝나고 한민족이 소멸각으로 가는 것이고요. 일본의 제2 식민지화 작업도 진행되는 것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 끝. 민족 소멸로 간다니까요. 갈기갈기 더욱 분열되고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3년 했는데도 나라가 망조로 갔는데 다음 정권 국힘에서 5년 가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김어준도 다 이겼다고 하고 이런 선동질을 지금 빅스피커나 영향력이 큰 자들이 그런 언급을 하는 건 자제해야 되죠. 지난 총선 때도 그 짓거리 했었죠. 김어준이 200석 가능하다고 이러면서 국힘 문재인과 조국이 부울경에서 설치면서 국힘 지지자들 솔직히 투표할 마음도 없고 또 부산 시민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에 이번에 부산에서 과반 이상도 불가능한 판이 아니었는데 총선 때 그때 딱 한 석밖에 안 됐어요. 문재인 지원 유세 막은 전재수만 딱 됐어요. 그때 한번 꿀 빨고 이거 먹힌다 이러면서 유시민이 발동 걸은 거죠. 유시민이 이런 언급을 했대요. 유시민같이 국민적인 인기가 있는 자가 이런 발언하면 국힘에서 저 눈깔기가 다 설친다고 이러면서 총결집해요. 또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 세 분이 제일 좋아. 이 세 분 중에 나는 한 분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는 국민이 합치면 55%예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최소 55%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재명의 대세론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여서 국힘 지지자들이 무기력하게 망연자실하게끔 만들려는 의도의 발언이 아니라 국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 세 분이 좋다. 이런 사람들 합치면 55%라는 개 논리를 일부러 집으리는 거죠. 결집하라고. 국힘 지지자들 결집하라. 그렇죠? 이거 진영 논리로 국힘 표 다시 결집하게끔 이 짓거리를 하려고 친문 세력들을 까면서 자주 세탁을 했었죠.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이번 대선 때 또 설치려고. 대선 기간 중에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이재명 완전히 확정이다 하고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팔이 막 할 것이에요. 이재명이 너무나 정책이 훌륭하고 국힘이 분열됐다. 압도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으면 수긍은 가는데 국힘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이 실력이 좋아서 정책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55%라는 얘기를 안 하고 요딴 식으로 논리를 펴잖아요. 완전 교활한 인간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바로 이 심각함을 알고 선거 결과를 자꾸 누가 낙관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던데 유시민 깐 거라고 봅니다. 그건 상대방의 작전일 수도 있어요. 유시민 너도 이재명 정권 되면 나락으로 간다. 나락으로 갈 준비나 하고들 있어. 여기저기 사업 벌려놓은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고 너도 이제 됐어. 이재명은 다 알죠. 유시민의 실체, 문재인의 실체. 대선 막판에 이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이재명 대표가 딱 지적한 거. 유시민도 벌써부터 이런 짓거리 한 거. 오히려 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개를 쳐들지 않고 더욱 열심히 결집해서 끝까지 대선 투표일까지 바까리 열심히 하고 중도 보수 주변의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 다 카톡하고 전화하고 해서 압승을 거둘 수 있게 좋은 약이 되었다고 봐요. 유시민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마이TV 역시나 족바 문바 방송국 아니에요? 거기에 또 이재명 파리해서 돈벌이 잘하는 이동형이 나와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이동형의 대선 예측 지지자들 마음껏 고개 쳐들라. 와 투명하다. 이재명 50% 후반대 득표한다고. 야
이렇게 자극하는 방송을 하는구나. 이동형 안 되겠네. 오마이TV 역시나 안 되겠네. 네,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기 때문에 얘들도 다구리 당하고 좀 먹을 거예요. 역시나 문파 조파 애들이 까는 박균택은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여론조사 발표된 거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많이 앞서고는 있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그 간격은 더 좁혀져 올 것입니다. 수구 내란 세력들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조카들, 친구들에게 투표를 독려해 주시고 외지에 나가 있는 수도권 거주 친인척들에게도 전화하셔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윤석열 정권 3년간 고생을 겪었고 지난 6개월간은 말로 다 못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18일 후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18일 후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꼭 오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똥줄타게 바까리 하셔야 돼요.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현수막도 여기저기 지역구에 안 보이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이런 곳으로 전화, 이메일, 카톡 계속 하시고. 근데 박주민이 요즘에 머리하고 뭔가 설치던 게 거시기해요. 박주민은 전해철이 정치판에 입문시킨 자고 세월호 조사하는 변호사였고 완전 친문 문재인 꼬봉 전해철 꼬봉이었고 세월호 조사 아무것도 안 했고 이재명 출당시키자고 징계 내리자고 나서서 설쳤던 자인데 요즘에 이재명을 너무 투명하게 마구 핥아줘요. 근데 주진우랑 민심 청취한다고 라이브를 하는데 왜 주진우냐 이거야. 주진우가 미친 짓거리 한 거 아예 몰라요? 박주민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사기 서울시장이다 뭐다 뭔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의 절친인 김어준, 또 김어준의 절친인 주진우, 한동훈의 와이프 진은정이 선택한 박주민, 박주민은 김부선 변호사까지 했었죠. 한동훈, 김건희의 빨대 주진우, 정치계 털보 김어준 카르텔이 법조계 카르텔보다 더 썩은 것 같다. 맞는 얘기죠. 주진우가 아직도 설치고 있다는 게 내가 윤석열 김건희 얼마나 가바쳐주고 떠먹였어요. 최은순 장모 범죄 자꾸 언급하면 고소당한다고 협박질까지 했던 인간 아니에요? 전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한 윤석열을 떠먹였던 이가 이재명만 보세요. 누굴 믿고 누굴 지지를 합니까? 진정성 보여지게 이재명 찬양해주면 좋게 봐주는 거고 일 잘하면 칭찬해주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까방권을 가진 유일한 자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은 목숨을 걸었고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까방권 줘야죠. 당연히. 이재명도 까야 돼요. 이재명 안 까도 돼요. 이재명 하는 건 무조건 무지성 지지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재명이 무슨 의심스럽다고 예전에 개혁을 시원시원하게 안 한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진작에 꿀 빨고 권력 누리고 살려고 그랬으면 내각제견에 찬성했고 아니면 국힘 쪽에 줄을 섰겠죠. 그리고 전현희가 뭔가 거시기하다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설도 예전에 있었고 왕해바라기를 달고 다니고 근데 뭔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재명 가덕도에서 암살 테러 당하셨을 때 그때 저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과 윤석열은 문재인의 하수인이니까 문재인 친문 카르텔 또 신천지와 함께 국정원의 블랙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김진성이란 자가 60대의 나이에 비해서는 몸이 너무나 탄탄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40대의 몸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이재명을 즉사시킬 수 있는 경동맥 위치를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찌르고 그걸 막 후벼 파더라고요. 국정원 블랙 요원이다. 무도로 단련된 자다.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지역도 좀 의심스러운 마산 배방읍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전현희가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암살의 배후였으면 전문 요원들을 썼겠죠. 총도 쓸 수 있고 말이에요. 총을 쓰면은 국정원이다 국가가 개입한 게 뽀록이 날 수밖에 없으니 칼로 했겠죠. 그래서 전현희가 뭔가 의심스럽다.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암살 시도 요 사건을 재수사를 빡시게 해봐야 된다. 왜 국정원을 지켜줄까요? 전현희는 희한하네. 안 되겠네.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